제가 나이가 좀 6학년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데 젊어 보이시네요. 제가 네. 이제 조그만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밀레니엄 2000년 전이죠. 이렇게 약간 좀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세요. 뭐 택시나 또 노가다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빚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빚을 갚아야 되고 또 내가 꿈이 있었는데 돈을 좀 많이 벌려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세방살에 살고 힘들다가 보니까 어떤 우연하게 이제 주식을 제가 접하게 됐죠. 네. 근데 부산에 어떤 그 당시 인터넷이 가정에 보급될 시기였는데 그 당시 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LMC라는 부산의 사람이 한 1000만 원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40만 원을 버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노가다 하면 하루에 6만 원 이렇게 하면 또 스스로 떼면 5만 원밖에 가지고 못 갔는데 이 친구는 한 젊은 사람이 40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800, 1000만 원 벌었어. 와 이게 무슨 이런 세상이 있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주식을 공부하게 됐죠. 와,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큰 돈이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이제 상한가 기법을 했는데 이제 상한가 기법을 모의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작하게 돼서 또 그 친구를 많이 또 따라하기도 하고 또 결정적인 또 제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돈을 벌게 된 계기는 기법을 터득하게 된 계기는 창원에 이제 또 저하고 옛날에 한 15년 이렇게 골프를 치던 지금 여의도에 아주 큰 손으로 돼 있는데 예, 그 친구가 상따할 때 형님 알고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상한가 마감할 때 이 시간 이후에 주가를 예측하고 매매하는 거 제가 알은 거죠. 저는 상하에 사보고 무너지면 손절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손절을 많이 하기도 하고 손실이 많았는데 그 친구는 상한가 가기 전에 딱 분석해서 상한가 안 무너지는 종목만 딱 매수를 해서 수익 내고 그 친구는 뭐 대회 나가서 대회 나가면 1등 했던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많이 배우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한 16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10개월 만에 1억을 만들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돈을 꾸준하게 벌게 됐죠. 그러세요. 예. 그리고 이제 빚 다 갚고 그다음에 실랑불랑자 벗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경우입니다. 예. 정말로 주식으로 인생을 바꾸신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인생이 좀 역전된 경우죠. 예. 근데 그 주식에 그렇게 전업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가요? 근데 실제는 어렵습니다. 실제는 100명이 도전하면은 1명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1%? 왜냐하면은 너무 전업으로 이렇게 낯선 경우는 압박감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신용불량자에 또 재판살이 하다 보고 또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돈을 벌려는 것보다는 목숨을 걸고 살기로 주가 공부를 했죠. 그러나 잠자는 시간 빼고 운동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주식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되지. 일반인들은 전업 투자 100사람 도전하면은 100명이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예. 현실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 그냥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하라고 항상 그렇게 하고 만약에 또 전업을 도전한다면은 아주 소액으로 해보는 걸 권하지 실제 돈을 벌려 하면 잘 안 됩니다. 예. 소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추천하세요?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뭐 한 1년 이렇게 보고 수익이 안 난다면은 이제 접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다 이제 집약하셔가지고 이번에 실전 매수매도 기법 이번이 아니죠. 한 2주 전에 나왔는데 주식책에서 1등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제가 사실은 그 실전 공매도 책이 안 팔려가지고 내용은 괜찮았는데 그 당시 안 팔려가지고 이번엔 좀 책을 좀 많이 팔기 위해서 제가 저는 우리가 또 목표가 정해지면은 또 이렇게 공개가 프로 이런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유튜브에다가 저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냥 제가 출연하고 싶어갖고 이제 그렇게 해서 몇 군데 놓은 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전 공매도도 8세잖아요. 그거는 이제 꾸준하게 왜냐하면 한국 최초로 공매도라는 책이 그거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또 사보기도 하고 제가 또 꾸준하게 8.15 그 프로에 나가다 보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사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출판사 관계자분들을 좀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네. 주식책이 잘 안 나간다고 코로나 때 너무 잘 나갔는데 완전 바뀌었다고. 이제 그것이 동학개미일 때 그 당시 다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현재는 자꾸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책이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등을 달리고 계신 거군요. 내용은 왜냐하면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많이 해보고 워낙 기법이 단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따라하면 수익 날 자리, 제가 말했던 신고가 강단 기법 두 가지만 하더라도 따라하면 수익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팔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전업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참고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예, 주로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한 겁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으로 또 돈을 버셔야 되니까 또 대표님의 이런 지혜와 노하우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느덧 2,600을 넘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예. 2,600을 넘었어요. 이제 한국은 사실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1.3, 1.5, 1.6 이래서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지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지수가 따라간 경우는 미국 따라 거의 따라갔다 보면 됩니다. 미국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9 이렇게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상승한 경우인데 제가 일단 나스닥 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요 부분에서 항상 제가 공간이 위로 열려 있다. 그리고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나 종목이나 차트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는 위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로 못 갑니다. 그러면 제가 위로 못 가고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그러나 여기서 자리에서는 위로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주고 주봉을 한번 보면은 나스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별되다가 여기에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나스닥은 세계 모든 사람, 기관,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 지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 매도 이렇게 심리가 들어간 게 차트라 보면은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간 경우 이제 현재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는 이제 변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인상하든 안 하든 자, 결정이 됐다 보고 그다음에 물가도 또 오를 만큼 올랐다 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잡힌다 보고 이제는 이제 실적인데 제가 나스닥 볼 때는 미국이 실적이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다우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지금 횡보하고 약간 왼쪽에 매물이 있는 정도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대표님 보면은 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현재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최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보는 화면 차트는 우리나라 종합지수 거래소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렇게 보면은 2,600이 지지가 되고 현재 오늘 보니까 2,629 약간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2,600이 지지되지 않겠나. 자,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차트가 저번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2차 전지 조정 오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제가 볼 때는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거래소로 한번 보면은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2,600이 지지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매매 전략이 매매 방법이 여러 개 달라져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2,600이 지지된다. 그 이유는 현재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 앞에서 삼성전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수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수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2,600이 지지될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 있고 오늘은 약간의 외국인들이 좀 팔긴 했는데 제가 여기 볼 때는 큰 조정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신고가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정도만 이렇게 여기서 큰 조정이 안 나온다면은 2,600이 지지되면서 그러면 이때까지 상승하지 못했던 섹터, 종목
그런 종목들이 순환마기가 돌면서 상승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소형주도 가지고 있고 또 중대형주도 물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또 현금 있어가 매수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수가 여기서 안 빠진다면은 지수가 하락할 때는 소형주도 잘 상승이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지수가 2600이 지지된다면은 소형주 중에서도 누수나 테마 엮이면서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적절하게 좀 매도를 해주는 게 좋고 또 다시 밀리면은 매수. 자, 이렇게 하고 혹시 대형주 중에서 내가 3천에 몰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손실이 한 20% 30% 된 분들은 종목을 갈아타지 말고 그냥 2000 지수 한 2900까지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삼성전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수가 2,900으로 향해서 간다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좀 중대형주 물리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그냥 그만 하다면은 보유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현금이 있다든지 내가 어떤 종목을 매도했을 때 또 매수하고 싶던 종목은 철저하게 좀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또 신고가 자리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 앞으로 속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 보안주 이제 이렇게 주봉에서 이런 자리에서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100% 수익 납이잖아요. 앞으로 지수가 2,600, 2,700 향해 간다면은 이런 종목이 거의 속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위주로 특히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에 두고 고점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해서 이렇게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매수를 좀 줄여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종목을 실적이 턴되는 종목 또 지금은 집중적으로 강남자리 역사적인 신고가 특히 매수를 하면은 하반기 때 수익을 크게 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하반기까지는 이제 장을 그래도 확률적으로 좋게 보시는 거네요. 예, 이제 그렇죠. 이제 한국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또 보면은 한국도 일단 약간 이 기업들이 또 약간의 현재까지 좀 약간 매출이 줄다가 매출이 하반기 때 늘어난다는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이렇게 위로 간다면 특히 나스닥이 위로 간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2,700, 2,800, 2,900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좀 아까 말했던 좀 약간의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런 종목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그 미국 주식에 거품이 많이 꼈다고 그러고 지금 미국의 뭐 고용 지표 같은 게 조금씩 이제 악화되는 그런 게 나오고 해서 미국 주식이 한번 충격이 있을 것이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는 이제 월가에서 이게 실험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원숭이 했는데 원숭이가 이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수, 주식은 경제학자들 예측대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막 거품이 끼기도 하고 또 폭락이 나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지수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아래로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 나스닥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운용 자금이 한 100 정도 있다면 현금과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재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현금을 한 10% 정도 남겨두고 그렇게 좋게 보세요. 10% 정도 남겨두고 그냥 좀 실적이 턴되는 아니면 작년에보다 실적 올 턴되면서 그동안에 현재 많이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 편입하면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이제 반도체 경기는 원래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호황일 때는 한 6개월 전부터 하락, 또 최악일 때는 바닥을 찍고 상승 이렇게 하는 패턴을 계속 그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외국인 기관들이 특히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AI 쪽에서 반도체가 앞으로 생산되면은 아, 뭔가 또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 수 이렇게 판단한 거 자기들은 이렇게 분석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제가 우리 일반인들 모르는 뭐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월봉 옛날에 8만 원 이렇게 뭐 8만 얼마 찍었죠. 9만 6천 원 찍었죠. 네. 저는 요 위기를 넘어갔다 봅니다. 그러세요? 그 이제 기간은 뭐 1년 걸지 2년 걸지 모르지만 2년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얘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야, 대단한데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몰린 사람들은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매출이 늘어나고 또 순이익이 늘어날 때는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도 저는 괜찮다. 매수는 조금 이렇게 기다렸다가 약간 눌러줄 때 네. 매수해도 충분하다. 몰린 사람들도 저는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하이닉스는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봉.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우리 반도체가 AI라는 게 AI 쪽이 없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제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론적인 건 별로 없는데 기존의 반도체 AI 쪽에서 매출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여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와. 예, 장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잠깐 밀려 있을 때 또 아니 보유자들은 중간에 매도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계속 가져가고 혹시 눌러줄 때 같은 경우는 또 매수한다든지 자, 이렇게 대응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도 그렇게 위로 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반도체가 한번 이렇게 큰 사이클을 그리는데 한번 이게 틀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에 했던 반도체 지금 차량 반도체도 하고 계속 늘어나잖아요. 반도체가. 근데 이게 또 새로운 AI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나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여지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질문을 드릴게. 그 실전 매수매도 기법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뭐 여기서 그 매수매도에 있어서 꿀팁 노하우 좀 몇 가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실전 매수매도 기법에 이제 대입장의 대표적인 기법이 강당 기법 또 신고가 기법이 있는데요. 네. 자, 강당 기법을 좀 오늘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서 이렇게 시세 분출을 또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나면은 반드시 일단 기간 조정이 와야 됩니다. 한 달에서 두 달. 네.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와야 됩니다. 가격 보통 30% 빠질 때도 있고 50% 빠질 때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 조정이 왔을 때만 다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 종목이 10만 원 하다가 8만 원, 7만 원이 싸다고 딱 들어가서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대주전자 또 석갱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렇게 자, 2차 전지 테마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럼 거래량이 이때 이 종목도 보면 많이 찍을 때는 200만 원 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3만 5천 원 하다 뭐 11만 원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런 자리가 제가 말했던 공매도 자리거든요. 네. 이런 데 들어가지면 안 되고 적어도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다 하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다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보통 10분의 1, 200만 주 같으면 한 20만 주, 어떤 경우 10만 주까지 줍니다. 그러면은 거래량 죽고 21선이 주가보다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제가 말했던 이제 일종의 강남 자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높이까지 약간 이렇게 뭐 15%, 30% 이렇게 가는 자리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은 현재 거래량이 이런 경우도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컴퓨터로 켜가지고 거래량 같은 거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은 이때 거래량이 뭐 10분의 1, 어떤 20분의 1, 그 다음에 21선 위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가 제가 말했던 맥점, 사람 것도 뭐 급소,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 여기서 매수하면은 제가 여기 자리는 손절이 잘 안 나오고 왜냐하면은 거물들이
이평선들이 발 안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21선 200km를 견디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거래가 죽어들고 이럴 때 들어가면 이렇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고 이때는 여기 고점 넘어가는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래가 터지면은 매도. 이러면 한 15%에서 한 30%도 이렇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간 거지만 왜 정고점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네. 간혹 가다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실적이 뒷받침됐을 때.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 없고 이렇게 거래량 조정, 기간 조정 또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위로 반등을 오는 경우 있습니다. 석경이라는 종목도 역시 이렇게 거래량이 뭐 이렇게 200만 주에 300만 주에 터지고 거의 거래량 5만 주, 10만 주까지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간 조정. 그러니까 여기 매수가 아니고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네. 기다렸다가 20에선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량이 이제 관찰하다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바닥. 이 종목 같은 경우 5만 주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21선 위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이제 단기간에 짧게 수익 낼 수가 있고 여기는 손절이 잘 안 나옵니다. 네. 제가 말했던 여기가 강남기법 자리라는 거죠. 혹시 꼭 21선이어야 되는 이유는 있어요? 이런 것을 학습하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면은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21선 위에서는 안 빠진다, 반등이 온다, 이 학습하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이 빠지면은 미국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종합주도 하락하잖아요. 미국이 뜨면은 상승. 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학습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 사면 안 사주는 거죠. 내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사줄 때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학습 효과라서 증명이 된 경우만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싸다고 들어가면은 제가 뭐 또 이렇게 또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한 실전 공매도는 책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주식은 미인대회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습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이 종목도 이제 지금 진행형이죠. 네. 이런 경우도 이렇게 급등하고 중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공매도 되면 다 이게 공매도 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10종목 되면 9종목 이런 패턴 그리니까 여기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좋은 이제는 약간 위로 더 열리가 있고 그다음에 자 에코라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하고 거래량이 200만 주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럼 어느 날 보면은 10만 주 이렇게 되면서 21선에 위에 딱 그치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 종목을 보는 사람들이 학습 효과에서 여기가 안 빠지더라 위로 가더라고 하니까 사주기도 하고 진짜 위로 갚이는 거죠. 네. 자, 이런 현상이 났다. 그럼 위로 안 가면 어떻게 하냐고. 역비를 되면 손절하면 되지만은 10개 중에 8개, 9개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못 넘어가고 이런 이제 현재 매도하면 되겠죠. 자, 탑 머티리얼 종목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 자, 콘테크도 이제 일종의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이렇게 급등하고,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 그 다음에 21선에 딱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현재 이제 진행형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나간 차트는 다 나도 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하면은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진행형 현재 진행형 종목을 제가 다 언급한 게 많잖아요. 다 그런 게 진행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 차트 보고 누가 못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토요일날 뽑아놓은 일요일날 뽑은 건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은 로버스터도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누수 같은 거 이렇게 급등해 있잖아요. 그리고 자 메가스터디 이거는 일타 강사가 회사 그만두고 실적은 사실은 그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종의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도 약간의 좀 지켜보다가 위로 가면 이렇게 위로 가는 거죠. 힘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끊기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DI 동일 같은 경우 이렇게 여자리가 좋은 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자 성일하이트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이제 배 배터리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여기 물린 사람들이 찢어서 거래량이 죽을 때 여기 보면 8만 주, 9만 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여기가 터질 때는
100만 주 이렇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200만 주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 20분이 줄고 더 안 빠지고 21선에 올라갈 때 역배열되면 손절, 그러나 위로 갈 때는 15% 30% 갈 수 있는 자리가 이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세비캠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했고, 자, 여기서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셀바스 A 같은 경우 이렇게 찍었을 때 비슷하잖아요. 네. 이제 AI 주식인데 여기에 이렇게 기관들이 3개월 현재 행보했던 기간을 이렇게 날짜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대표님 보면 이렇게 차트는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위치적으로 맞죠. 네. 그럴 때 이게 3개월 정도 행보로 3개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을 때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피해야 됩니다. 아, 이런 거 못 갑니다. 즉 즉 말해서 개인들이 많이 가 있으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개인들이 좀 작게 가 있든지 아니면 요 부분에서 개인들 물량을 뺏기면서 기관 외국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자, 소프트웨어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현재 60만 주 가 있잖아요. 이런 못 오릅니다. 예. 그래요. 이것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강남자리 20일 이평선 좀 밑에 왔을 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면은 최고 금상첨화죠. 그럼 안 사더라도 개인이 많이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한 요까지 이게 날짜를 기입해서 혹시 개인들이 많이 가 있다 하면은 상승 못 합니다. 그럼 개인들이 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네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슴하고 개미하고 개미가 사슴한테 달리게 했을 때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올라타라. 사슴하고 등에 올라타. 등에 올라타든지 발에 붙어 가면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개인하고 주식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올리는 경우는 종목이 좀 잘 없습니다. 특이하게 2차 전지는 개인들이 많이 상승 올리지만은 보통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역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위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가 있든지 아니면은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종목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법은 좀 소액으로 한 10만 원 정도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또 성률이 한 80% 올라갑니다. 책에 보면 자세히 또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또 개인 저 유튜브에 보면은 이제 강남 기법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도움이 되죠. 그러면 강남 기법으로 한 그 10에서 한 30% 정도 오르면은 팔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그 경험이고 학습 효과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또 저는 매도 기법이 명확하게 딱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책에도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저 유튜브도 있기도 한데, 이제 올라갈 때도 이렇게 거래량을 보고 어떤 경우는 매도, 또 어떤 경우는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 저 두산 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보면 여기도 약간의 21선 여기 강남 자리에 공간이 열린 강남 자리라는 공간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매물이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오를 때 이렇게 양봉이 놓으면서 계속하면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현재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죽는 음봉이 한두 개 더 놓으면은 여기를 못 넘어가고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지켜보고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보면은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죽잖아요. 조정받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죽잖아요. 조정받고 오를 때는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가고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죽는 또 음봉이 한두 개 더 놓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가기 위해서는 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요 앞 오늘보다 양봉이 놓으면 위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또 매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진행 중인 것들도 얘기해 주신 거네요. 역사적인 것들도 보여주시고. 제가 진행되는 종목 많이 언급해가지고 뭐 많이 고등학생 레벨 같은 거 많이 갔잖아요. 제가 항상 강력하게 추천해. 저는 100% 몰빵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죠. 맞아요. 물으면 100% 몰빵. 왜? 가니까. 다른 종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손절을 또 손실 나는 것은 너무 밥 먹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24번인가 싸워 24번 이겼잖아요. 네. 왜 이겼습니까? 아, 질만한 건 안 싸워서. 그렇죠. 질만하면 아예 안 싸우는 거죠. 개인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강남 자리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 아니면 제가 뭐 SK 리츠라든지 롯데 리츠 같은 경우 금리가 인하되면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런 종목 하는 게 맞지. 뭔가 불안하면 매수를 안 해야 됩니다. 아니면 현금가가 있든지 아니면 그냥 SK텔레콤 배당 많이 주니까 그런 거 투자해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따라다니고 전극은 100% 따라가고 뭐 또 제가 개인 투자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위성이 뭐 어떻게 위성 산업이 어떻게 되니까 어떤 그런 테마가 위로 갈 것 같다. 그리고 뭐가 되니까 뭐가 되겠다. 수소가 뭐 되니까 뭐 종목이 가겠다. 아니면 충전기 산업이 되니까 실적과 무관하게 이 종목 가겠다. 그런 종목은 99%가 거의 물린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 실적에 따라서 위로 가고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붙는 순간에 오버스팅 나오는 거죠. 즉 나도 사고 저 사람 사고 저 사람 사고 누가 사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락하고 우리 개인들 좀 생각해 보면 그런 데서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최근에 좀 2차 전지는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는 건가요? 이제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워낙 상승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런 종목은 워낙 실적이 좋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 보니까 이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이 좀 덜 완건 경우입니다. 네. 근데 제가 방송할 때 거래량이 30만 주 한두 번 이렇게 오면은 조정이다.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거 30만 주 한 번, 두 번 찍고 이렇게 얘기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현재 2차 전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당분간 여기를 넘어가기는 좀 고점을 넘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에코프로 네. BM.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한 2달 안에는 여기를 넘어가는 가능성이 아직 없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봐서는 약간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삽니다. 아, 그렇군요. 이 앞에는 올라올 때는 개인들이 거의 매수를 해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 제가 볼 때는 진짜 매수도 있고 공매도 친 이렇게 다시 상환하지 않겠나 그런 물량이 좀 저는 있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위로 가고 있고 당분간 말은 제가 한 2달, 한 달 안에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위로도 넘어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LNF도 이렇게 먼저 급등하고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거래량 조정, 가격 조정 이렇게 27선에 왔잖아요. 여기 매수 자리인데 현재도 이 종목도 약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현재는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2차 전지도 현재 보면은 이렇게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은 저거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큰 리스크가 없는데 자 어떤 회사는 공장만 짓는다, 뭐 2차 전지 한다는 이런 회사는 사실 있는 경우는 좀 확인을 하고 실제를 확인하고 실제 매출이 나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눌러줄 때 매수한다든지 아니면은 앞에 고점을 당장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로 매수도 안 해도 된다. 기다려도 되는 거죠. 기다렸다가 자리가 만들어지고 좀 더 안전한 자리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도 더 기간 조정을 더 거치고 또 이렇게 할 때 또 수급을 봐가면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 왜냐면 또 여기서 약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현재 좀 기다려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관심을 또 많이 이제 좀 가지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워낙 저평가돼 있어서 네이버. 자, 네이버하고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네이버가 사실은 이 회사가 AI, 음성 인식 이런 데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이버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길게 보면 여기를 넘어간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봉상에서는 여기까지는 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일봉상에서 이런 정도는 넘어간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이버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실적이 1분기 좋게 나오고 그리고 종합지수가 2,700 하반기 때 2,800 이렇게 간다면은 이런 종목도 실적이 그만 하더라도 다 상승합니다. 자, 중소형 중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보유자 같은 경우는 좀 혹시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가 만들면 못하게 해도 된다 보여지고 자, 카카오는 현재 제가 말했던 이렇게 엄지 차트로 빠져 있잖아요. 그냥 저 카카오도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인건비 1분기에 좀 많이 나가고 이래가지고 좀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도 구조조정 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을 이렇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기다렸다가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가 만들어진다면은 못하게 해도 된다. 그리고 종합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도 지수가 위로 간다면은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로 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위로 지금 공간이 열리다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고 사는 종목도 있지만은 그냥 한 6개월 아니면 이제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 이렇게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개인들은 사자마자 좀 빠졌다고 이렇게 하는 게 하지 말고 좀 길게 볼 거는 길게 보고 좀 짧게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제가 SK 롯데리츠 SK 리츠도 제가 설명드렸고 제가 SK 바이오 사이언스 종목도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들어가면은 그냥 좀 길게 보면은 제가 10만 이상 이렇게 가까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좋게 보이고 그다음에 건설주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뭐 현대건설 자, 이런 종목 사도 하반기 때는 위로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실적이 굉장히 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하고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여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도 사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밀렸을 때 사도 한 하반기 때 아니면 내년까지 가면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들입니다. 예. 예. 이 종목 정도는 뭐 충분히 사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혹시 유튜브에서 한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그 하나솔루션? 혹시 하나솔루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하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서 물렸습니다. 근데 이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다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리포트를 보면은 또 실적을 보면은 계속 턴한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태양광 보조 이렇게 주기 때문에 여기서 또 따로 받는 돈이 보조 금액에서 또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좀 물리고 그냥 저기서 요 부분에 좀 더 물타기 하고 있고 조금 더 물 타서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 장기적으로 여기 넘어간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이 실적이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것을 굉장히 손절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 같이 매수했다 하더라도 실적이 턴되고 하면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저점을 안 깨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큰 걱정 안 하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수익 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외국인들이 저기에서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유가 있었나요? 자, 보통 외국인 기관들은 매수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도 되기도 하고 또 공매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포지션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포지션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은 특히 공매도 또 주식 선물 또 지수 선물 이렇게 해서 개인들 돈을 1년에 뭐 한 10억 정도를 이렇게 뺏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공매도 쳤다가 또 다시 또 주식 선물 공매도 쳤다가 이렇게 해서
또 위로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나타나긴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종목도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저점은 절대 안 깹니다. 그러면 위로 가는데 만약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밀렸다, 그럼 여기를 깨면은 무조건 막 손절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 좀 오신 김에 좀 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 있을까요? 또 고덱스 레버리지는 이제 지수를 이렇게 매수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도 지수 같은 데는 고덱스 레버리지도 괜찮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저는 2차 전지 중에서도 SK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주봉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이 밀리잖아요. 그럼 여기 물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도 저는 볼 때는 매수해도 되고 또 물린 사람도 물타기해도 됩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15만 원, 17만 원에서 갈 거라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2차 전지로 괜찮고. 근데 이렇게 물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예.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적이 턴되는 거죠.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대표님 보죠. 뭐 단기간에 1개월 동안 80만 원 줘, 40만 원 썼잖아요. 그러면 제가 옛날 삼성전자 6개월 동안 1억 이상 샀을 때 제 친구들은 적어도 30% 목표로 잡고 매수한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매수 많이 할 때는 평균 단가가 현재 보면 9만 원 돼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네. 그러면 9만 원인 것도 뭐 현재 수익률이 뭐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 때는 이 회사 분석이 끝났다는 거죠. 계산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눌러줄 때 사도 전혀 관계없이 위로 많이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아까 말했던 게임이가 사슴한테 다리에 붙어가 따라가는 이런 매매법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이고. 그럼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뭐 전 분기보다 뭐 영업이익이나 이게 늘었다는 건가요? 저렇게 기관하고 외국인들 돈이 막 몇백억씩 천억씩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확실히 턴되는 거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회사 이렇게 좀 비밀, 기밀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공유하고 나는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오늘 기간 13만 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가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딱 들어올 때 제가 말했던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 강남 기법 벌써 매수를 해야 되지만 여기 제일 매수가 좋죠. 그냥 약간 따라가도 되는 느낌. 그다음에 근데 개인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건가요? 강남 기법을? 삼성전자 개인들이 엄청 팔잖아요. 맞아요. 뭐 엄청 또 마찬가지입니다. 팔면 개인들이 안 좀 되는데. 안타깝죠. 항상 개인들은 사슴의 발에 따라가서 이렇게 기관을 외국인 따라가서 이렇게 내가 발에 붙어가면 머리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개인들은 항상 이렇게 다 틀리고 위로 가고 틀리고 위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은 이렇습니다. 자, 월봉은 이렇게 돼 있죠. 거의 전고점 근처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중에서도 그냥 이런 종목도 저는 앞에 고점을 넘어가면은 많이 갈 거라 보여요. 이런 종목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네, 그때 얘기하셨어요. LG솔루션은 네. 계속 장기적으로 사도 된다고.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그냥 지금 정도 사도 그러네요. 앞에 고점을 넘기고 위로 많이 가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때 말씀해 주실 때 샀어도 한 10% 이상 벌었었겠네요. 더 가죠 이런 종목은. 예. 이런 종목은 더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실적이 되기 때문에. 예, 실적도 좋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제 2차 전지 이제 그렇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또 다른 또 중소형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종목은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종목 믿고 그냥 계속 들어오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예.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거의 손절 없이 또 수익 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종목이다 보여집니다. 예. 그 2차 전지 중에 그럼 하나만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예.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엄청 잘 나가는 나서 보더라고요. 이 종목도 저는 여기를 넘어간다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 종목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이 부분에서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기관은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와. 예. 아까 다른 2차 전지는 앞에 고점을 넘어가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쉬다가 이 넘어갈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를 넘어가면은 전체 2차 전지에 좀 또 2차 전지에 또 영향을 확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구나.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그럼 매수는 항상 이런 자리 해야 돼. 21선 근처에서 그냥 따라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이 종목이 현재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건 약간 눌러줄 때 들어가면 좋겠죠. 예. 에코프로비엠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보통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이 양극재에서 네. 뭐 포스코 퓨처엠이냐 에코프로비엠이냐 두 개 갖고 약간 경쟁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가 더 좋은지. 이제 이런 경우는 개인들 많이 사가 있는 것보다는 기관 외국인이 사는 게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했던 깨미가 사슴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냥 발에 붙어가면 되듯이 그래야 안전하게 멀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딱 종목이 A, B 이렇게 내가 선택할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비엠은 기관은 사는데 외국인은 파니까. 예.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낫다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여기서 한 달 또 3개월 이렇게 6개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가 있는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가 있다면은 삼성전자 또 이렇게 많이 가 있다 보니까 위로 쭉 당기듯이 길게 보면 많이 당기는 거죠. 자기들이 이익이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선택할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 날짜도 한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찍어보고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위로 많이 가는 경우.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설명드렸던 원택은 워낙 제가 몇 번 드렸던 종목인데, 예.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밑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거의 몇백만 주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까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내가 선택한다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슴한테 따라가는 느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네. 고덱스 레버리지를 좀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50% 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주식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고덱스 레버리지 50%,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50%. 자 이렇게 사서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제일 무난한 거. 예, 제일 무난하죠. 예. 왜 지수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계속 실적이 턴되기 때문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개인들도 들어가서 손절하고 손실 나는 게 아니고 샀을 때 최소한 버티면 수익 나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맨 앞서서 한 10% 정도는 현금으로 두신다고 했고. 예, 현금 두고 코덱스 레버리지 90을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반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개인들 우리가 매매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맨날 이렇게 유튜브 또 어떤 또 리딩방 또 개인 또 친구 이야기 듣고 이렇게 매매하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누적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수익 날 때만큼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 그냥 친구 따라 뭐 이거 이야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것을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좀 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 매수매도 기법의 저자이자 유튜브 채널 대입장 김용옥의 김용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